수년간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직접 촬영하셨는데, 최근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 또는 매일같이 굶주리고 있다, 이런 양극단의 논의 속에서 우리가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1960년대 한국의 모습과 같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60년대, 저도 사실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역사 쪽에서나 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은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 피난민의 흔적들이 부산의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전시관을 통해서도 있고요. 거기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본 그 모습 그대로가 제가 북중 국경에서 본 모습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생존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대로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정치 사상적인 제약도 굉장히 큰 거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정치 행사에 반드시 동원돼야 되는 거고, 사람의 삶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가 인권이야. 저 여러분들은 지금 인권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인권이야.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인권이고, 또 댓글을 통해서 마음대로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댓글이에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북한을 너무 이렇게 동경하거나 마치 북한에도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북중 국경에서 본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처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저는 가장 잔인한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트럭을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천길 낭떠러지 길입니다. 제가 새를 찍는 큰 망원렌즈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럭에 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지만, 그냥 육안으로 보면 저기 멀리 천길 낭떠러지 길에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다녀와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농촌 동원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모든 아이들은 반드시 농촌 동원, 농촌 지원을 갑니다. 이거는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낭만적으로 무슨 농촌 체험을 가거나 체험활동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한여름에 떼약볕에 이 화물차에 실려서 일을 하러 가는 아이들의 모습들, 여기에 과연 인권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태워서 화물차에 태워서 일을 하러 보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마 학교에 항의할 거고, 교육부 장관 퇴진을 하고 갈 거죠. 저는 북한의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면 역시 북한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일을 하러 가는 거고, 또 우리가 북한의 아이들 꽃제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길에서 먹는 것을 구걸하는 아이들인데, 요즘에 꽃제비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꽃제비가 다른 형태로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 보면 이 옷이 다 떨어진 아이들, 심지어 여기 쓰레기장을 지금 뒤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마저도 지금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니까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경제 활성화입니다. 20승 10 정책이라고 해서, 승을 북한에서는 곱하기를 승이라고 표현하는데, 김정은이 20승 10 정책을 지시를 하고 나서 모든 방향이 지방경제 활성화예요. 그러면 평양과 지방이 얼마나 격차가 나면, 또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지시까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인 농촌이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평양에서 식수 문제, 전기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지방에 확산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 핵심 계층 1%가 산다는 그 평양조차도 아직까지 전기, 식량, 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지방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게 저는 북한의 실제 모습이고,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북한의 이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리가 1,400km, 1,400km를 가는 내내, 서울 부산이 500km 정도 되거든요. 가는 내내 보이는 북한의 산은 다 나무가 없습니다. 황폐함 그대로예요. 그 거리만큼 산에 나무는 전혀 없고, 그게 다 밭으로 경작되어 있어서 그 조그만한 땅떼기에서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아파트라든지 건물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것만 찍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물에 유리창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북한의 건물에는 대부분 유리창이 없고, 대부분 그나마 비닐을 씌웠고, 그것도 씌우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북중 국경에서 가장 추운 것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실제 북한의 일기예보를 보면 벽산 지역 영하 36도, 40도까지 내려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지역에서조차 이렇게 비닐 하나만을 갖고 지금 창문에 붙여놓은 집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지역이 양강도 해산입니다. 우리 탈북민에게만 여쭤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양강도 해산이 벽산하고 같이 붙어있는 근방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기온이 영하 30도 이상 떨어집니다. 바로 그런 곳에 지금 집의 창문에 비닐 하나 겨우 씌워놓고 살아야 되는 모습인 거죠.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생존을 고민하는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막연하게 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는 북한도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잘 살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본다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